이한우입니다. 나이는 69세.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원래 여기서 한 4km 그 감곡 쪽으로 있는 오양리. 네. 오양리 278번지가 원래 태어난 곳이고, 태어나서 한 살 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왔는데, 원래 지금 내가 사는 데서는 길 건너편에 뭐 지금은 이제 그 공장으로 정미소로 바뀌었는데, 네.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컸어요. 그러면 저기 정미소집 외아드님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미소는 그 후에 한참 후에 생긴 거고, 네네. 그 정미소 터가 이제 우리 터였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집에 속했어요. 아, 제일 부잣집. 제일 부잣집은 아니고 두 번째 정도. 제일 두 번째 집 정도로, 그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뭐 보리 꼬개니 뭐 그런 거는 안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래도 풍족하게 지냈는데, 아버님이 배우지는 못하셨어도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야학으로다가 한 그릇 깨우치시고 그 상업을 하신 거예요. 상업에 이것저것 뭐 닥치는데 안 해본 장사가 없이 인간 그 상업에 이제 눈을 뜨셔가지고, 젊어서는 계속 그 사업에 하시다가 이제 늦게서 다시 지금 고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벌어놓은 게 있으셔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뭐 궁색하게는 안 지냈어요. 남들보다 여유롭게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못 배운 게 한이 되셔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좀 배우게 해서 좀 낫게 살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지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장원으로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장원으로 전학을 갔어요. 네. 저 아버님 집주물로 같이 이사를 갔고, 그래서 장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원 중학교를 들어가서 장원 중학교 2학년 말에, 그러니까 또 3년 만에 다시 아버님이 서울로 갔어. 네. 그 가족이 전부 같이. 그 옛날에요? 네. 그 당시가 내가 69년도 졸업이니까 초등학교 71년쯤 됐겠네. 71년쯤 이제 서울로 다시 가서 중학교 2학년 말에 서울로 가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은 중학교가 이제 무시험 입학 전형, 이 지방은 시험이 있었고 학교 진학고사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서울은 이제 무시험 전형 추첨으로 하는, 그 당시에 서울이 그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뺑뺑이 돌려서 학교를 배정받은 데가 지금 도남동에 있는, 예전에는 지금 그 설화발 중학교라고 있었어요. 아, 네. 설화발 중고등학교가 원래 도남동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추첨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 물레 같은 왜 맞아요. 로또 같이 이렇게 추첨할 때 물레 같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려다 구멍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가지고 빠지면 거기에 이제 네네. 넘버 숫자대로 무슨 학교 그렇게 배정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여기서 지방에서 아버님도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운 게 없으시니까 그런 과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학교에서 알았으면 일단 먼저 가서 그러니까 서류를 먼저 가서 접수시키고, 학교는 천천히 가라, 배정을 받은 다음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여기서도 몰랐고 학교에서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다 서울로 갔는데 배정을 못 받은 거야. 한 달을 쉬었어. 한 달을 그냥 집에서 그냥 놀았어. 그리고 한 달 후에 배정을 받은 게, 그 당시에 교육청이 용산 숙명역 청파동이가 거기 있었어요. 네네네. 서울시 맞아요. 청파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파동 거기 가서 추첨을 해가지고 받은 게 설화발 중학교. 주소지가 도남동이니까
내가 사는 이제 거주지가 도남동인데 거기서 배정받은 게 서라벌 중학교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라벌 중학교를 2학년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 달을 또 놀고 갔으니 뭐가 튀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 난 암만 해도 너 시골 촌놈이고 1년 더 다녀야 될 것 같디야. 그래서 그 진학이 되지 너 지금 바로 3학년으로 못 올라올 것 같아. 물론 시험을 봐야 알겠지만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판단으로만 1년을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기분 나쁘셨겠네. 기분 나쁘지.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동안 쉬었으니까 뭐 지방하고 또 서울하고의 교육 과정도 그렇죠. 다를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속도가 좀 다를 거고 그래 어떻게 해? 이제 옆에 짝꿍 그 노트를 빌려가지고 몽땅 외웠어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나중에 내가 그동안에 못 배운 걸 그냥 그 과정을 몽땅 외웠어. 그리고 기말고사를 바로 본 거지. 2학년 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기말고사를 봤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담임이 딱 그러더라고. 이런 말아? 유급은 면했네. 아, 대단하시네요. 유급은 면했네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3학년에 진학을 해서 3학년 때부터는 정말 시골 촌놈 듣기가 참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 정말 나름대로. 근데 뭐 시골에서 기초도 변변치 않았고 뭐 그래서 알든 모르든 다 그냥 모르는 건 무조건 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말이 돼가지고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뭐 나중에 뭐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아버님은 날 41살에 나셨거든. 그 당시는 엄청 늦게 나셨지.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신 거야. 아버님은 내가 여평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결혼해라 그랬으니까. 어머나. 얼마나 급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저기 했더니 학교는 어떻게 가려냐면서 난 이제 상고를 가고 싶었어. 왜? 상고를 졸업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어. 결혼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연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뭐 어쨌든 취업을 해야 결혼도 빨리 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 상고 지원을 했는데 어디를 가니까 그 당시에 서울서 제일 그 상고하는 게 서울 상고하고 설린상고. 아니 덕수 상고였어. 덕수 상고. 덕수 상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덕수 상고 일단 응시학 때는 자체도 학교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준 거야. 왜 서울서 그래도 제상위급 학교였으니까. 맞아.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상고 상고 가고 그 다음에 인문계 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아주 최상위급은 어차피 경기상고나 서울상고나 뭐 신문고 같은 최상위급은 글로 갔겠지만 최상급의 밑에는 거의 다 상고를 받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러고 싶었어. 근데 미끄러졌지. 그러니까 조금 더 기초가 지방에서 다져졌으면은 가능했을 건데 그렇죠. 워낙 지방에서 기초 자체를 못 닦고. 그래도 뭐 2학년 말에 전학 가셔서 대단하신 거지. 입지적인 인물이지.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래고는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시험이 전기가 있었고 후기가 있었는데 1년에 2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후기에 이제 지금 뭐 동대문 상고니 뭐 이런 상고가 이제 후기에 있었어. 근데 동대문 상고는 좀 마음이 없더라고. 후기를 딱 그럼 차라리 그냥 인문계를 또 가자. 그래서 그냥 그 서라벌 고등학교를 그냥 바로 그냥 인문계로 갔어. 인문계를 딱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이제 자존심을 또 상한 거야. 1등부터 40등인가 40등까지 딱 잘라요? 그 입학시험을 순서로 해가지고 거기 그 우등반을 만들고 나머지를 다 섞어놓은 거야. 전체가 우리가 6개 반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1등부터 40등까지만 딱 1등반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섞어놓은 거야. 자존심 상해. 못 들어갔어. 우등반에. 근데 그 당시에 담임을 잘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담임이 그 수학 선생이 있었는데 담임 전공이 수학인데
키도 자그마해. 이름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백주인이야, 백주인.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잖아. 어디 누가 출타하고 그럴 때는 뭐 딱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고 문구 써놓고 주인 백 그렇게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주인 백 이렇게 써놓고 다니. 그러니까 이 거꾸로 하면 이름이 백주인이니까 저걸 하면 주인 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잊어버려 그때. 그러니까 예비고사 본고사가 따로 있었어. 그 당시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연습하면 이제 서울대학교 그 입시 문제 그런 걸 가지고 맨날 연습해서 그 수학 같은 거 보면 그 연습을 했는데 그 서울대학교가 왜 그 문제를 내냐면 일본 동경대를 모방을 한 거야. 도쿄대를. 그 당시에 도쿄대에서 그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다더라고. 아시아에서 최고 어렵게. 어떻게 됐냐면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한 5가지에서 7가지 문제도 한 5문제 정도 될까? 1번을 풀어야 2번이 진행되고 2번을 풀어야 3번이 진행되고 그 5문제 중에 그러니까 방정식서부터 미적분까지 다 연결을 시켜버린 게 뭐 방정식, 미적분, 뭐 함수, 통계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연결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틀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만점이 일본 문제 만점이 5점이다 그러면은 3점을 줄 수도 있고 4점을 줄 수도 있고 다 맞으면 물론 5점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엄청 주시하는 굉장히 어려웠어. 맨날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그러니까 5문제 중에 3문제만 맞춰도 잘 맞추는 거지. 그 정도로 어려웠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고를 하려다가 못 갔잖아. 그 국가에서 하면 국가직하고 지방직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국가직을 목표로 그래가지고 20명이 스터디그룹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딱 응시를 하는데 가서 나도 몰랐지. 그게 그렇게 또 있고 있줄. 그래가지고 응시를 해라 딱 하는데 당신은 나이가 어려서 안 되냐. 어머나. 아버님이 한 살을 줄여놨어. 오적사. 그래서 내가 원래 57년생인데 58년으로 한 살을 줄여놨어. 가니까 만 18세가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응시도 못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셨네. 그러면 19명이 왔는데 19명이 다 됐어. 아이고. 19명이. 나만 시험도 못 보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그러지. 아버님 원망스러우시지 않으셨어요?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고. 그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지. 지금의 설명.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직장을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그렇죠, 코스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근데 그 당시 고등학교 동기들은 다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갔어. 그 시절엔 또. 그 나이가 못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것도 어차피 이제 또 그러니까 대학은 진학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여간 실패하고 저기 연속이야. 대학 입시도 어정쩡하게 이제 예비고사 점수가 어정쩡하게 나왔어. 상위권도 아니고 하위권도 아니고 중위권에서 어정쩡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걸 또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응시할 수 있는 데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더라고. 그래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그 대학교도 전기 후기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전기는 거기로 왔는데 또 떨어졌어. 조금 모자랐던 거지. 그래서 후기로다가 이제 선택을 한 게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집에 이제 어차피 언젠가는 고향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간 게 동국대학교 농대를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농대를 가서 뭐 그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한다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나이가 주는 바람에 학과에서 제일 막내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 왜 보통 그 당시에 56년생, 7년생들이 많았어. 혹가다 55년생도 있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55년생 그리고 56년생이 제일 많았고 57년생이 몇 명 있었고 나는 원래 57년생이 어디였었던 호적사는 58년이니까 막내가 돼가지고 맨날 선배들이 애기야 맨날 그 선배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어디 공부하러 가면은 야 애기야 술 먹으러 가서 거기 쫓아다니 그 일반적 다수농사를 짓는 분들도 좀 안타까운 게 저도 마이스터 그 복숭아 마이스터 공부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걸째 마이스터도 알게 됐던 거고 그 전에는 몰랐고 그 사실 마이스터에 대한 그 처음에 그 관심은 처음 마이스터 농림축산부에서 마이스터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이제 교육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원서를 냈다가 너무 교육 장소가 처음에는 충주나 음성 쪽에 워낙 이쪽이 복숭아는 주산지다 보니까 충주하고 음성에다가 교육 장소를 만들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서까지 썼는데 막상 응시 원서를 받으니까 없는 거야. 이쪽에서 응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영동하고 옥천이로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우리 아까 그 영농법 조합 해가지고 그 선별장 이제 공동 선별하는 거 거기에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건 어쨌든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본 자리까지는 만들어 놔야 내가 그래도 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초창기에 그것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그 뭐 무책임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스터를 그 개념을 처음에 그 제도를 알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게 있지만 그러고 있다가 그 우연찮게 이제 임경수 이사가 그 농협의 이제 상임이사가 되면서 그래서 임경수 이사가 좀 그런 데는 좀 남들보다 또 좀 앞서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마이스터 공부를 했었고 먼저 마이스터 공부를 하고 하다가 그 상임이사가 겸직이 되면서 그래서 졸업은 못했지만 마이스터를 감곡으로 유치를 했어요. 교육장을. 아, 네. 그래서 그 마이스터 공부하는 교육장을 감곡으로 단독으로 유치를 한 거예요. 상임이사가.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우연한 기회에서 이제 우리 그 법인 있는 사람 회원도 같이 한 서너 명이 같이 동참을 해서 마이스터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복숭아를 짓는다면은 마이스터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알아야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있지. 완전히 그러니까 기본 그냥 관행적인 농사 방법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나하고 같이 한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이 졸업하고 도로 예전 방법으로 도로 가버렸어. 그럼 그 마이스터도 공부한 대로 좀 뭔가 변화가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 방법으로 그냥 도로가 버렸어.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후배들한테도 마이스터 공부해라 이해들을 못해.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난감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이제 저하고 또 우리 마이스터 동기 이성규 대표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그 이성규 대표하고 그러니까 잘 통해. 그분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나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마이스터 공부를 해서 시험을 응시를 했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필기는 사실 필기는 뭐 웬만하면 그냥 우리는 필기 같은 거 그냥 뭐든지 필기로만 하면 좋겠어. 그래 그걸 하거든 했는데 필기는 이제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이제 2차 그 영양시험 평가를 해가지고 2차는 뭐냐면 이제 그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나름대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좀 남들보다 차별을 해서 요렇게 해서 요거는 그래도 남들이 하고는 좀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네. 이제 발표하는 게 이제 그냥 단순 발표가 아니라 마이스터라는 제도가 왜냐면 남한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PPT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하셨구나. 그렇죠. PPT를 하든 뭐라 해야 될까 교재를 가지고 하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인지 그걸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거 평가를 하고 또 이제 개별적인 이제 질문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관하고 1대1 이제 이렇게 응시주는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나도 그렇고 딱 시험 보고 나와서 야 이거 아니다 싶어. 그래서 시험관이 딱 왔는데 아니야 벌써 시험관을 딱 봤는데 야 큰일 났다. 이제 둘이 시험 끝나고 딱 오면서 그랬어. 아닌 것 같다. 큰일 난 것 같다.